이제 실제로 조세 총론하고 관련된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는 얼마 정도 시험이 출제가 되냐면 기본 두 문제가 출제되고 각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연결된 부분으로 해서 총 8개 정도가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그 8문제를 조세 총론에서 확실하게 잡아버리시면 돼요. 딱 잡아놓으면 8개는 맞출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여기에서 시험이 하나가 나오는데 세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 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나 국세와 지방세 문제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중개사 시험에서 한 문제를 출제하게 돼 있어요. 한 문제 출제하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국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속에 양도소득세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상속세와 증여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게 국세예요. 자, 체크한 거 위주로 보세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또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와 증여세와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국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 시험 문제가 이제 국세 중에 종합부동산세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바로 요걸로 나오는 이쪽으로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 주택인 경우는 법인을 제외한 개인인 경우는 6억을 초과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종합합산 토지는 5억을 초과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을 초과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문에서 여기에서 하나씩 이렇게 나올 건데 만약에 이 내용을 그 기준 금액을 물어볼 때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금액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올 때는 이 기준 금액을 정확하게 잡으세요. 기준 금액을. 이제 세 번째로 소득세는 여기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과세하냐 따로 과세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구분이란 용어를 써도 되고 분류하여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요.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소득과는 구분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납세지 문제는 해년마다 두 줄이 시험에 나와요. 국세하고 지방세를 나눠서 나오는데 납세지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눠가지고 나와요. 이제 국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인 경우는 주소지로 가고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되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로 바로 가면 돼요. 그다음에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가고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가고 소득 발생 장소도 확인이 안 되면 세 번째로 그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순서를 잡을 때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1번이 되고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가고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확인이 안 되면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세 납세지는 잡았으면 이제 지방세의 납세지를 또 생각해야 돼요.
지방세들의 납세지는 지방세는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만 해주시면 돼요. 특히 지방세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등록면허세예요.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원래는 그 물건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데 부동산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됐을 때는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세 납세지는 그 물건의 소재지로 가고 국세들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이제 지방세로 가봐요. 지방세에서는 이제 지방세 세금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게 대표적인 지방세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중에 지방의 교육세도 지방세고 지역 자원시설세도 지방세가 돼요. 이런 것도 이제 지방세가 돼요. 근데 과세 주체는 이제 요거 연습 좀 하세요. 취득세 과세 주체는 그러면 이제 거기다 글을 쓸 때 뭐라고 여러분 한가 얼른 댓글을 달아보세요.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그러면 특광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특광도. 그다음에 등록면허세의 과세 주체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도, 구. 등록면허세는 도하고 구. 재산세는 시, 군, 구. 이 문제가 올해 감정평가사에서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1차 하시는 분들은 1차 이제 부동산 학개론 시험을 보셔야 될 분들은 이런 것도 한 번씩 정리를 좀 해주신 게 좋아요.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는 시군구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지는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모두 다 그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물납하고 분할납부는 작년 같은 경우는 물납에서 정답이 두 문제가 정답이 나왔어요. 재산세에서 물납 정답이 하나, 종부세에서 물납 정답 하나 해서 물납만 두 문제가 나오고 분할납부는 세 줄이 나왔는데 분할납부는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물납은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관할 구역 내 관할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 신청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만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을 받았던 그 지방자치단체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 주시면 돼요. 근데 변경 신청이라는 것은 불허가 통지를 해버리면 여기서 5일 안에 불허가 통지를 하면 다시 10일 안에 다시 재신청하면 돼요. 이제 물납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이면 매년 6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 그래서 이제 물납은 이 정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납은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만 물납이 되고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들은 물납이 안 돼.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종부세는 물납할 수가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불가능하고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물납을 한번 이제 연습해 보죠. 재산세에서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이제 물납을 할 때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하겠습니다. 포함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물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도 금액에 관계없이 물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안 돼요. 종합소득세도 물납은 안 돼요. 물납은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 안 되고 재산세만 되는데 재산세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자, 분할납부로 가보죠. 분할납부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250만 원 초과 2개월, 여기는 6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6개월이고 나머지는 다 2개월이네요. 나머지는 다. 그럼 이제 방법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250, 250이니까 이제 중간이 500이에요. 5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25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고, 근데 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이니까 중간 2000이 돼요. 200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100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고, 2000만 원을 초과해버리면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거에 이제 지문을 읽을 때 여기 가로에 들어가는 숫자들 위주로 보세요. 숫자 위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으시면 분할납부 중에 이제 시험에 나오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때도 분할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숫자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돼요. 나 재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400이다. 그러면 재산세는 250이니까 먼저 250만 원을 초과하니까 여기 중간이 여기가 500이란 이야기예요. 500만 원이 넘지 않은 400이었을 때는 250 초과액이니까 400에서 250 빼면 150만 원을 최대 분할할 수 있고, 900이다. 그러면 500이 넘어버렸으니까 그 세금의 50%니까 900에 50%는 450만 원을 분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이것도 250이니까 여기도 250이니까 이 중간은 500이겠죠. 그럼 500이니까 500이 안 넘었네요. 250 초과액이니까 50만 원을 분할할 수 있고, 800이면 500이 넘어버렸으니까 반절이니까 400만 원 분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하든 확정신고하든 모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두 가능한데, 그런데 납부할 세금이 1600이다. 그럼 여기는 1000만 원을 초과하면은 그랬으니까 중간이 2000이 되는 거예요. 2000이 넘지 않았으니까 1000만 원 초과 600만 원을 분할할 수 있고, 2800이면 2000이 넘었으니까 그중에 반절이니까 1400만 원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연습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 이제 주어질 때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양도소득세든 사례로 주어질 확률이 커요. 이렇게 사례로 주어질 확률이 크니까 이 사례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까 이거 틀렸어요. 그랬네. 아까 이거 틀렸는데 연습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해서 이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틀렸던 걸 지금 연습해가지고 안 틀려버리면 시험장에 가서 맞추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최고. 그래서 이런 문제 연습을 한 번은 해놓으셔야 그래야 나중에 안 틀리실 거예요. 이제 인세와 물세로 가보죠. 인세와 물세에서는 작년 시험에서는 세 줄이 출제가 됐어요. 여기에서는 세 줄이 나왔어요. 이제 인세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산하면 인세가 되고 물건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건 물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취득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물세, 등록면허세도 물세, 재산세는 인세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물세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데, 인세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토지, 나머지 토지 이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의 형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세, 양도소득세도 인세의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요 내용들을 정확히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내냐면 재산세에서 주택은 이렇게 내요. 재산세에서 주택은, 그럼 주택은 여기 줘요. 주택은 물세네요. 물세니까 개별과세로 가고 인세는 합산과세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개별적으로, 등록면허세도 개별적으로, 재산세에서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그러면 주택인 경우는 주택별로 계산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니까 합산하여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도 인세니까 1년치를 합산하여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인세, 물세가 정리가 되셔야 문제 풀 때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합산과세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재산세에서 토지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이제 재산세 주택에 대한 과세 방식으로 한번 가보죠. 재산세에서 주택은 그랬어요.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택별로 과세하니까 주택에 대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랐습니다. 주택에 대한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다를지라도 주택별로 과세를 해요. 주택별로 과세한다는 이야기는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더해가지고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더한 금액에다가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기 위해서 총 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 세금을 계산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별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어느 특정 지역에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도 주택별로 과세하겠습니다. 그 2개 주택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한 개씩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요. 따로따로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합산하여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치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초과 누진세율하고 비례세율로 가보죠. 이 초과 누진세율하고 비례세율은 요 기본 폼은 이 폼에서는 작년 시험에서는 2줄이 출제가 됐어요. 이 폼에서는 작년의 시험에서는 2줄이 출제가 됐어요. 취득세는 비례세율로만 되어 있고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율로만 되어 있고 재산세는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모두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초과 누진세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비례세율로 가는 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초과 누진세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비례세율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로 갈 수 있는 것은 토지와 주택만 초과 누진세율로 가고 이 토지는 다시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주택인 경우는 별장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모든 건축물은 비례세율이네요. 토지 중에 분리과세 토지도 비례세율이네요. 별장도 비례세율이네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초과 누진세율인데 예외적으로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만 비례세율입니다. 오늘 시험 문제 냈던 거잖아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은 누진세율이 아니라 비례세율로 과세합니다. 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초과 누진세율인데 예외적으로 비례세율로 가는 것들은 미등기로 팔면 비례세율이에요. 미등기로 팔면 세율은 70%였잖아요. 이게 비례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유기간이 2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토지와 건물 같은 경우는 2년이 안 됐을 때는 2년 미만 보유했을 때도 비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분양권은 보유기간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된 상태로 양도하면 70%가 되고 1년이 넘어서 양도했을 때는 60% 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모두 비례세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기본 폼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문제 지문이 출제되고 실제 시험이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는 여기 지문에서 한 줄, 여기 지문에서 한 줄, 여기 지문에서 한 줄 해서 총 하나, 둘, 세 개가 출제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재산세 초과 누진세라고 이제 양도소득세 초과 누진세를 한번 가보죠.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는 토지 중에서 종합합산 토지하고 별도합산 토지만 초과 누진세이고 또 주택인데 누구는 제외예요? 그러면 여기는 별장은 제외예요. 별장은 제외하고 별장은 빼고 초과 누진세입니다. 그럼 여기 주의할 게 고급 주택은 비례세율인가요? 초과 누진세율인가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예? 자, 고급 주택인 경우는 비례세율로 가는지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지 한번 잡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직접 고급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오르네요. 그렇죠. 고급 주택은 4% 별장과 동일한 세율이 아니라 일반 주택과 동일한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거예요. 초과 누진세율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양도소득세 초과 누진세율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2년 이상을 보유하며 여기는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되고 2년 이상을 보유하면 초과 누진세율이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도 2년 이상이고 여기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년 이상을 보유하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주의할 게 기타 자산이 있어요.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불문하고 기타 자산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 묻지 말고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부가세로 가보죠. 이 부가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생각하세요. 부가세는 취득세는 이것만 보고 생각하면 취득세에서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부과되고 또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라는 게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도 지방교육세라는 게 따라갑니다.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그다음에 재산세도 지방교육세라는 게 부과돼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이 정도는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그냥 쭉 찾아낼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 이 표준세율도 시험에서 간간히 출제가 돼요. 표준세율. 그럼 취득세 같은 경우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한데 한 번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겠습니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 연도에만 적용하는 거지 다음 연도까지 연결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세목별 과세 표준으로 가보죠. 세목별 과세 표준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한 3개 정도 출제가 돼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에 그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 당시의 신고 가격으로 가고 단 연부로 거래했을 때는 연부금 사실상 지급되는 여기서 왜 사실이냐면 연부하고 관련된 것은 주로 국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국가하고 관계되니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가면 돼요. 또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더 낮아져 버리면 그때는 취득 당시에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시가 표준액. 근데 원칙은 내가 신고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 버리면 그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등록면허세로 가보죠. 등록면허세에서는 주의할 게 이제 시점을 잘 봐야 돼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 가액입니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여기는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에요.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고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으로 가액이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시면 돼요. 된자요. 된 가액이라는 거,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에서는 반드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물어봐요. 작년에도 재산세 과세 표준에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요걸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래서 토지는 과세 기준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를 곱합니다. 건축물도 70%를 곱합니다. 주택인 경우는 60%를 곱하기 하겠습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2022년에는 45%를 적용하는데 이때 45%는 시가표준액 9억이 넘었던 안 넘었던 상관없이 9억이 초과되더라도 45%짜리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선박인 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액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박 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액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이번에 이제 법이 9월 달에 이제 중간에 바뀌었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은 종부세에서 주택은 먼저 기준금액 6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곱합니다.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기초공제 5억을 빼고 여기서 특별공제 하시면 안 돼요. 특별공제는 아직 국회 보류 중에 있기 때문에 기초공제 5억만 빼고 또 기준금액 6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곱하기 하겠습니다. 종합합산 토지는 전체 금액에서 5억을 빼고 100%를 곱합니다. 별도합산 토지는 전체 금액에서 80억을 빼고 100%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100%, 주택인 경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60%입니다. 이렇게. 이제 6번은 세목별 연대 납세 의무의 규정이 있는가? 이제 연대 책임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취득세에서는 상속을 받으면 그랬어요.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그 상속인 각자에게는 연대 이게 연체가 아니라 연대인데 이제 오타 났네요.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는 거. 연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상속인 각자에게는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래는 자기 지분대로 내야 되는데 그 상속인들을 모두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이제 과점주주네요. 과점주주 문제가 났을 때 먼저 이제 이 과점주주 그러면 지분이 50%를 초과한 주주를 과점주주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부터 주의하세요. 설립 시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그 과점주주에게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과점주주는 나 혼자만 과점주주가 아니라 50% 초과 속에는 나와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의 지분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과점주주라고 그래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의 지분을 포함하여 과점주주라 하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과점주주 속에 들어있는 지분권자들은 전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 과점주주 상호 간에도 연대 책임이 있어요. 과점주주 상호 간에도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양도소득세. 요거 시험에 엄청 많이 냈고 오늘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이건 출제했었죠. 네, 특수관계인 그랬으니까
특수 관계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증여, 증여 부인 이렇게 해버리시면 돼요. 증여를 부인했습니다. 증여를 부인하고 나쁜 짓, 부정한 행위가 있으니까 증여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거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는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그러면 네, 있지요. 이래야 돼요. 부담한다. 연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수 관계인은 나쁜 짓을 같이 했으니까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동그라미 2번이네요. 2번에서는 배우자 그랬네요. 이제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안에 양도했을 때는 이걸 2월 과세라고 그래요. 2월 과세라는데 2월 과세에서는 증여를 인정합니다. 증여를 인정한다 이 말은 증여를 인정했다는 이야기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자, 증여 받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증여를 인정한다 이 말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고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연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여를 인정했기 때문에 증여해준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요. 증여받은 사람에게만 납세 의무를 지게 만들고 증여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과점주주 연대 납세 의무가 있나요? 그랬는데 네, 있어요. 과점주주 상호 간에도 연대지 그 안에 있는 과점주주 상호 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 저만 멈췄나요? 그런데 멈춘 거 아니겠죠? 좀 멈춰져 있어요? 아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와 보통징수로 이제 가봐요. 이 신고 납부와 보통징수는 작년 시험에서 세 문제가 출제됐어요. 신고 납부와 보통징수에서는 작년 시험에 세 문제가 출제됐어요. 세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올해도 연습을 좀 하신 게 좋아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서 신고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면 돼요. 근데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 계약일, 이 계약일이 취득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취득일,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면 돼요.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우리나라에 주소 있으면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안에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미리서 완납했어요.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허가가 떨어졌을 때 세금 신고는 허가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신고기한 60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할 생각이면 등기하기 전에 먼저 60일 전에 등기를 먼저 신청해 버렸네. 그럴 때는 등기 신청 서류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요. 근데 작년 시험 문제 여기가 출제됐네요. 비과세에서 과세로,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로 바뀌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되 이미 앞에서 세금을 낸 게 있으며 이미 낸 세금을 빼줘라. 단 빼줄 때 가산세를 포함해서 빼줄 것인가 그랬더니 아니요. 가산세 포함 안 돼요. 이미 앞에서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외한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근데 작년 시험은 추가 신고 여기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기본적인 내용에서 나올 건데 증여를 올해는 좀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증여 취득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게 취득세는 채권자가 대신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채권자가 나 원래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취득세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제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인데 여기서는 계속 물어보는 게요. 두 번째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는데 이제 신고는 안 했지만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버리면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버리면 신고한 걸로 보니까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신고는 안 했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면 신고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둘 다 물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비과세에서 과세로 등록 후 중과세로 그랬네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또 여기도 60일. 둘 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도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그건 빼주고, 이미 낸 세금은 빼주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미 낸 세금은 빼주시되 가산세는 제외하고 빼주시면 돼요. 이제 재산세에서 이 돈 내는 날짜 있죠. 이 재산세에서 돈 내는 날짜는 거의 해년마다 문제를 출제하세요. 여기는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땅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금액하고 상관없다는 걸 주의하세요. 금액하고 관계없이 토지는 무조건 9월 달입니다. 이제 주택은 7월, 9월로 나누는데 전체 중에 2분의 1씩으로 이렇게 나눠요. 반절은 7월 달, 반절은 9월 달. 단 주택의 전체 세금이 20만 원 이하가 되면 7월 달에 한 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건물은 7월 달, 토지는 9월 달 이렇게 해주시면 돼.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가보죠.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날짜도 물어보지만 이제 세부적인 걸 다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정부에서 부과할 때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근데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는 발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 이제 신고 납부를 할 때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는 거고, 이제 주의할 게 이거예요. 무신고, 내가 아예 신고 안 했다 해서 무신고 가산세를 물릴 수 있어요? 물어보면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과소신고해버리면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것은 이거는 부과된가요? 물어보면 네, 부과되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물려야 되지만 무신고 가산세라는 건 이건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댓글이 조용한 이유는요, 서로 칠판에 있는 거 보고 베낀이라고 그래요. 댓글 쓸 시간이 없죠. 일단 먼저 베끼고 봐야 되니까. 베끼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답을 하나씩 먼저 달아가 보세요. 차근차근. 이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그러면 일단 양도소득세 예정은 1개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1개월 단위로 하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이걸 조심해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가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내죠. 부담부증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부담부증여만 3개월. 그래, 주식은 6개월 단위로 신고하니까 6개월이면 분기죠, 분기요. 그러면 분기가 아니라 반기. 6개월은 반기, 6개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식은 6개월 단위로 신고하면 돼요. 6개월 단위로 신고하시면 돼요. 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이제 가봐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과세 기간이라 하는데 1년이 지난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또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확정신고는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세금 낼 게 없어도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네,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는 예정신고를 이행했을 때는 예정하고 확정이 같으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정신고 금액과 확정신고 금액이 서로 달랐을 때는 확정신고를 반드시 이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이제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까지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세 총론에서 저 조세 총론에서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우리 저 그 나머지 그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조세 총론에 나온 걸 싹 정리해 드린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론에서 하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먼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성립 시기부터 마지막까지를 또 잘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분이 지금 했던 부분까지가 문제가 일부가 출제되고 또 지금 이제 이 다음으로 넘겨서 하는 것 여기서부터 또 일부가 시험에 출제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부터 딱 이제 나누시면 돼요. 나눠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저도 지금 계속 서 있으면서 말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해보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중간에 쉬어서 여러분들 아마 갑자기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거 이게 이제 한두 장 남았는데 여기서 쉬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요. 근데 왜 여기서 잠깐 쉬었냐면 이 내용 끝나고 이제 마지막까지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33회 시험을 보신 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이제 오늘은 오늘로서 이제 끝나요. 오늘로서 끝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궁금했던 거 공부를 하시다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거나 이거는 분명히 내가 좀 이거는 이해 좀 해보고 싶다. 이거는 내가 알 듯 말 듯한데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게 참 미심쩍었다. 그런 게 있으면 한 몇 분 댓글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여기서 잠깐 끊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방세 성립 시기부터 한번 가보죠. 지방세 성립 시기. 그러면 지방세 성립 시기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여기 위서부터 가죠. 취득세부터 가보죠. 이제 지방세 성립 시기에서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예요. 취득할 때. 취득세는 취득할 때예요. 그래요. 자,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예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에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지방교육세는 따라다니는 세금이에요. 따라다니는 세금이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성립하면 나도 따라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언제나 같이 함께 가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따라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나도 따라서 성립합니다. 이제 주민세는 개인분 주민세. 요거 하시는 분 이제 개인분 주민세는 개인분 주민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봐야 돼요. 개인분 주민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날짜를 바로 시우김님이 바로 7월 1일 그랬네요. 네, 7월 1일 맞았어요. 주민세 나오면 7월 1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세는 7월 1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자동차세가 나오면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요. 자동차 너랑 나랑은 1일이요. 너는 나랑 오늘부터 사귀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과세 표준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며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한 세트로 보시면 되니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하고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가 성립하면 지방소비세도 같이 성립합니다. 그다음에 특별징수가 나오면 국세의 원천징수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징수는 원천징수하고 같은. 그럼 특별징수 원천징수 하는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국세로 가보죠. 국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국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의 시기는 그랬어요. 그리고 예정 신고는 1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 달 1개월이죠. 1개월이 끝났을 때 그러면 달의 말일에 성립합니다. 확정 신고는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끝났을 때 성립합니다. 네, 원천 징수라는 것은 돈을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합니다. 여기는 지급할 때요.
중간 내납은 6개월이니까 6개월 치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끝났을 때 성립합니다. 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성립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했을 때 성립하는 거고,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합니다. 이렇게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했을 때 성립이 되겠습니다. 이제 납세의무의 확정으로 가봐요.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확정이라는 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확정은 신고 납부 세목은 내가 신고할 때 확정이 돼요.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할 때 확정이 돼요. 신고하면서. 그다음에 보통 징수 세목은 결정할 때 확정이 돼요. 그럼 신고 납부할 때 확정이 되는 세금의 종류를 찾아라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가 원칙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신고납부 세목이에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 네, 보통징수는 결정할 때 확정이 되는 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정부에서 결정하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법정 기일로 가보죠. 우선순위. 이제 우선순위에서 법정 기일이라는 것은 어떤 재산을 강제로 매각했을 때 매각된 대금을, 그 매각된 대금을 분배할 때 세금 분배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이 되는 날. 그럼 이 법정 기일이라는 것은 세금 분배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세금 분배의 기준이 되는 날을, 이걸 법정 기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신고 납부 세목에서는 신고한 날이 법정 기일이 되고, 내가 보통징수,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은 정부에서 고지서를 법정 기일, 그러면 언제가 법정 기일이에요? 여기를 여러분들 한번 이제 채워보세요. 이 부분을 시험 볼 때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보통 징수나 수시부가 결정하는 세금에서 법정 기일은 언제예요? 그러면 언제가 돼요? 하면 이제 제이킴님이 바로 찾아버려요. 고지서 발송일이라고. 고지서를 정부가 발송한 날입니다. 이렇게. 고지서가 도착한 날이 아니에요. 고지서가 도착한 날이 아니라 그 고지서를 발송한 날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후에 문납부했다. 내가 신고는 해놓고 돈을 안 내도 그래도 신고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신고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리면 그때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주니까 고지서 발송일이 됩니다. 이렇게 가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네요. 신탁 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그럼 종합부동산세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은 재산에서 징수할 때도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세금을 거둘 때는 무조건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문제 풀 때 신고 납부 세목은 법정기일이 신고일이고,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것은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으로 가보죠.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그러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세금이 우선하겠습니다. 설정 일자하고 관계없이, 설정한 날짜하고 전혀 관계없이 세금이 우선하겠습니다. 그래요.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세금이 우선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주로 보통 징수 세목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보통 징수 세목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요. 그럼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와 지역 자원시설세와 자동차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나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만 여기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국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와 증여세가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이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을 요거는 이제 암기를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걸 암기를 하려면 이제 표를 자,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연습. 이제 요거 연습하면 이제 거의 다 끝나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여기에 들어가요.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니까.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에 같이 부과져 따라서 나오니까 이것도 들어가요.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신고할 때 내가 신고하는 거니까 안 돼요.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이것도 안 돼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가 정부가 보내주니까 이것도 돼요. 그다음에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이것도 돼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이건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니까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신고 나쁘니까. 근데 제일 주의할 게 이거예요. 종합소득세도 요것도 신고 나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최종 결정이 정부에게 있으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정부에게 있으니까 요거는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조세 총론하고 관련된 내용이 다 끝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시험 끝나고 뒤풀이 어때요? 그랬잖아요. 장소와 공개는요. 여기다 공개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